네, 오늘 시장에서는 SK그룹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 SK하이닉스를 다뤄봤는데요. 그보다 더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게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과연 이 종목들,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D&W 파트너스 송도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테크놀로지가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 강세 배경에 대해서 좀 오늘 짚어주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이제 펀디멘탈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88.4GWh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2.6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자, 그 소식 때문에 덕분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인 업종들의 흐름들이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약 전년 대비 152.2% 정도 증가해서 이제 4.5GWh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수요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인 뉴스가 나면서 펀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덕분에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았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테크놀로지가 오늘 4에서 5%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JP모건의 리포트도 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JP모건 이야기할 때는 금호석유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해가지고 네. 금호석유 주가를 끌어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또 상향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6만 주가량을 매수했다고 해요. 이게 JP모건의 입장은 무엇인지, 왜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또 일각에서는 시세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사실 이제 시세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의 어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시세 조정까지는 아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다른 2차 전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근거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제출 이후에 매수이기 때문에 선취매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장성 대비해서 현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정유 화학 업종이 포함돼서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주가에 저평가된 요인으로 하나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인 상황은 맞지만은 또 정유 화학 업종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는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구조의 절반이 아직까지는 정유 사업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LG화학과의 소송적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이제 그에 대한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성장 속도가 다른 3사 배터리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SK이노베이션은 또 화재도 한 번 안 난 네. 그런 또 배터리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까지 이런 부분까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은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정유 부분에서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건데 최근에 다른 K배터리주들이 좀 부진했을 때는 오히려 유가 상승 때문에 수혜를 또 보기도 했었거든요. 주가도 네. 탄력성을 보였었고 SK이노베이션 앞으로 그러면은 이 회사를 주가를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정유 부분보다는 배터리 사업이 잘 나가야 되는 거 맞죠?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은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성장 여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 네. 그리고 정유 사업이나 이쪽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와주면은 역시나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중앙정부나 이런 중앙은행이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몇 년 이상 이렇게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조상. 그렇게 되면 사실 경제가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유화학 사업부를 사실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의 어떤 사업 집중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SK이노베이션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부분의 저평가 이유도 좀 궁금하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들과 어떤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고 또 전기차 부분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현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1차 물량이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갔죠. 이제 그 규모만 약 10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3차 정도도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이제 3차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약 15조에서 17조 정도의 그런 그 매출 규모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른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현재 아이오닉 5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포드와의 합작을 설립했죠. 근데 이 블루오벌 SK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이 규모가 1000기가와트시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드나 GM사에서도 이 전기차 쪽으로의 사업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드가 또 집중적으로 지금 전기차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기가와트시 정도면은 정말 한 100조 이상의 규모라고 좀 봐도 이제 무방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임러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이슬러, 폭스바겐 등을 또 SK이노베이션이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존 고객사의 수주 물량만 약 80조 규모입니다. 80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보다도 많은 규모거든요. 그만큼 이 기존의 규모도 엄청난데 거기에 포드와의 합작사를 설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현대자동차까지 이제 공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매출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살 때 항상 3사를 비교했잖아요. 네. LG화학이냐, 삼성, SDI냐, SK이노베이션이냐. 그중에서는 가장 점유율도 낮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LG화학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 투신 위축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러면은 송도현 대표님은 몇 점의 점수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은지. 점수요? 네. 오랜만에 점수를 줘보네요. 제가 오전에 점수를 주는 코너에 출연하고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3사 배터리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사실 3사 중에 가장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별점은 이제 5점 만점에 5점을 줄 수가 있을 정도로 현재 성장성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현재 보시면 주가가 어때요? 3일 정도 눌렸는데 오늘 다시 이 5%대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정고점인 거의 30만 원 쪽을 돌파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이라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을 텐데 SK이노베이션 그만큼 저평가다. 목표 주가는 35만 원, 손절가 25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오늘 SKI테크놀로지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두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지 또 SKI테크놀로지도 상장하고선 쭉 밀렸다가 오랜 기간 힘들었는데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송동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매력적이지 않나요? SKIT 테크놀로지는 조금 네.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3사 제가 배터리 3사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순수 2차 전지 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서 계속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SKI테크놀로지도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1일 날 보호 회수가 풀리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현재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SKI테크놀로지는 현재 글로벌 분리막 3위 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분리막 사업 자체가 5년 후 약 4배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약 80% 정도 이상씩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성장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딱 보면은 현재 2021년 기준에서 포워드 PER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96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밸류에이션이 꽉 찬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만 보면 2021년 기준만 보면은 현재 기준이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차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사실 더 멀리 본다면은 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현재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 100%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목표 주가는 약 20만 원 정도로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될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좀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이제 밸류 부분을 계속해서 꼽아 주셨는데 네. 사실 새내기 주들의 경우는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불안도 있잖아요. 그럼 그 보호해수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향한 투자 심리 위축은 또 주가에 다 반영된 가격인 건가요? 일단 수급적인 문제는 좀 보호에서는 해결된 부분이고요. 현재 네. 1차 정도 보험에서 물량은. 근데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 2021년 말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연평균 100%로 잡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 20에서 22만 원 정도로 주가가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밸류 관점으로 구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네. 이 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집중 점검은 SK 이노베이션, SK 아이오테크놀로지 조금은 다르게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매력적인 별점 5점 만점의 5점은 SK 이노베이션이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등한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